뭘로 만든다 타임머신입니까? 그래, 지금부터 우리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대공황이 일어날 과거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의 과거를 짚어보고 인간들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이다. 캬오 캬오. 근데 저 안에 갇힌 컨트리볼들은 뭡니까? 타임머신 작동에 필요한 연료다. 살려줘! 큐큐! 최근 자동차 회사 포드는 숙련 노동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2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생산 방식의 능률 향상 때문이지요. 오, 기업가들이 노동자에게 복지를 준다니 이건 혁신이야.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주는 건 사회주의자가 아닌 기업가라는 방증이지. 바야흐로 복지 자본주의가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정책이 있는데 기업가들이 노조들과 단체 교섭을 하도록 의무화를 하여 복지 자본주의를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신노조적인 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기업의 복지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군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증시에 껴있는 거품을 방치한 채 추진한 것은 큰 실책인 것 같군. 아무래도 녀석들은 전후 경제적 번영에 자신감이 찼나 봅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책당국은 노조와 기업의 단체 교섭을 의무화하는 절도 노동법을 통과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나, 갑자기 정부가 노동법에 손을 대네요. 이럴 수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는 소문이 현실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내부 정보에 의하면 최근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최저임금마저 가파르게 오른다면 기업의 이윤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당장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해요. 옳소. 어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자기야, 우리 큰일 났어. 오늘 하루에만 다우지수가 20% 넘게 하락했대. 에? 갑자기? 대체 왜? 전쟁이라도 일어났대? 그게 이번 달 10월부터 노조들이 파업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큰손들이 귀신같이 빠르게 주식을 팔았대. 뭐라고? 별걸 가지고 엄살 떨다니? 어떡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나봐. 게다가 은행에서는 우리 보고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어.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된 이상 유럽에 있는 돈을 다 빼내서 빚을 갚아버리자. 어?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날은 마치 비트코인이 연상됩니다. 쉿, 그건 금기어야. 방금 전 남녀의 대화를 들었나? 주식이 붕괴되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유럽에 있던 자산들을 빼내려 한다는군. 허나 공교롭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저 남녀와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유럽에 있던 미국의 자본들이 절세한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엄청 곤란하겠군요. 그렇다.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나야겠군. 선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다. 뭐라고? 예금 인출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그럼 내 돈은 대체 어디 있어? 당장 빚 갚아야 해. 여러분, 진정들 하십시오. 며칠 새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여 지급 준비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체 그건 무슨 소리야? 여긴 천하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경영하는 곳이잖아. 그게 주식이 더 오를 줄 알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그만. 천하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경영하던 은행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던데 독일 은행도 별 수 있겠어? 맞아. 그리고 독일은 예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일어났던 곳이잖아. 독일 은행은 당최 믿을 수가 없어. 내 돈 내놔 이 자식들아. 빨리 돈을 외화로 바꿔줘. 더 이상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돈을 못 맡기겠어.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예금 인출 요구를 하시면 우리 독일 경제가 더 타격을 받아요. 대체 어디까지 일이 꼬여버린 거야? 미국에서 일어난 주식 붕괴가 오스트리아 CA은행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CA은행의 붕괴가 우리 독일 금융의 불신으로 이어지다니. 근데 이사단이 날 때까지 미국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대공황의 근원지인 미국의 정치가 세계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건 당시 워싱턴 정치가들의 생각에서 알 수 있지. 대통령님,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방임주의를 고수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경제 관료들이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여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공황은 일시적인 공황이 아닙니다. 경제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의 아픈 아이를 자연치유시키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소.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구조조정과 재정균형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데. 보이지 않는 손은 그 뜻이 와전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기업과 결탁하여 단합과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으로 쓰여진 말이지요.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실업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총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경제가 나중에 다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미 다 죽어 있을 테니까요. 설마 저 사람이 그 유명하다는 존 케인즈입니까? 그렇다. 케인즈는 당대 경제학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이 당시 많은 경제 관료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안 해도 경제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군요. 그렇다. 그동안 공화당 정권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열이 나는 아이한테 배열제를 먹이지 않고 자연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꼴과 같죠. 배열제가 배렵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에게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1,500만의 실업자가 된 국민들이 아닙니까? 정부는 빚을 지어서라도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의 정책은 간단하면서도 타당합니다. 이 넓은 우리 땅 곳곳에 국토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참에 모자랐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호, 뀨뀨. 루스벨트 대통령 만세!
사실 뉴딜 정책 발상 자체는 정말 신선하고 괜찮았지만 세부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잡음이 많았다. 루스벨트는 기업의 반독점법 완화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정책을 추구하여 기업과 노동자 서로를 만족시키려 하였는데 결국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가져와 버렸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루스벨트 그 자체도 정부의 재정 지출에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뉴딜 정책은 응급처치에 불과했다는 말이군요. 그렇다. 여전히 미국에는 12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었다. 결과만 따지고 본다면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애매하지. 헌데 대장님, 저 안에 갇힌 생물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와! 저건 다음 타임머신의 세일 열려다. 와!